어느 날 마법 빗자루가. 크리스 반 알스버그 글 그림, 용희진 옮김, 키위북스. 마법 빗자루가 언제까지고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던 빗자루도 하루하루 낡아가고, 아무리 좋은 마법 빗자루라도 언젠가는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된답니다. 다행히도 그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아요. 마녀는 빗자루에서 차츰 힘이 빠지는 걸 알아차리죠. 마녀를 태우고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던 힘이 약해져 떠오르는데 점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한창 때는 날쌔게 날아가는 매도 앞설 만큼 재빨랐던 빗자루가 느릿느릿 날아가는 기러기에게도 따라잡힐 만큼 느려지면 마녀는 때가 되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낡은 빗자루는 한쪽으로 치워두고 새 빗자루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주 가끔은 빗자루가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마녀를 태우고 잘 날아가다 벼랑간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오래전 어느 쌀쌀한 가을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달빛이 부드럽게 비치는 밤이었어요. 시커먼 망토를 두른 무언가가 뱅글뱅글 돌면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마녀를 태운 마법 빗자루가 그만 힘이 빠져 농장 옆 작고 하얀 집 가까이로 떨어진 거예요. 그 집에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이름은 미나 쇼였죠. 동이틀 무렵 아주머니는 텃밭에 쓰러져 있는 마녀를 발견했어요. 마녀는 여기저기에 멍이 들고 피까지 흘리고 있어서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했죠. 아주머니는 덜컥 겁이 났지만 그래도 마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녀를 부축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혔어요. 마녀는 아주머니에게 커튼을 좀 쳐달라고 부탁하더니 시커먼 망토로 몸을 꽁꽁 감싸고는 이내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다 자정 무렵에야 잠에서 깨어났죠. 놀랍게도 상처는 씻은 듯 나아 있었어요. 마녀는 일어나 조용히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벽난로 안에서는 타다 남은 불씨가 깜빡이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난로 옆 의자에서 자고 있었죠. 마녀는 무릎을 꿇고 불씨가 발갛게 살아있는 숯덩이를 맨손으로 집어들었어요.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가 나뭇잎과 잔가지를 모아 불을 지피고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 머리카락 한 가닥을 떨어뜨렸어요. 불은 이내 푸른 불꽃을 일으키며 슉슉 타올랐습니다. 오래지 않아 마녀의 머리 위로 시커먼 무언가가 날아왔어요. 뱅글뱅글 돌며 모닥불 옆으로 내려앉은 것은 또 다른 마녀였죠. 마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빗자루가 떨어진 밭을 가리켰어요. 그런 다음 또 다른 마녀가 타고 온 빗자루에 몸을 싣고는 나무 꼭대기 너머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는 손님이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마녀에겐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낡은 빗자루를 두고 간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마법이 사라져서 버리고 갔겠거니 하고 짐작했죠. 마녀가 두고 간 빗자루는 부엌에 있는 여느 빗자루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빗자루처럼 보였어요. 아주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집안을 쓸어보았어요. 생각한 대로 전에 쓰던 빗자루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부엌에서 웬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살짝 내다보았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글쎄, 마녀가 두고 간 빗자루가 혼자 바닥을 쓸고 있지 뭐예요. 아주머니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빗자루는 하던 일을 멈추는가 싶더니
아주머니를 힐끗 돌아보고는 다시 빚을을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라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당연히 무서웠죠. 하지만 가만 보니 빗자루가 나쁜 짓을 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일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온종일 빚을만 해서 오히려 안쓰러울 정도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어요. 조용히 쉬려고 아주머니는 빗자루를 벽장 안에 넣고 문을 잠갔어요. 그런데 빗자루가 1시간이 넘도록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머니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빗자루를 꺼내주었어요. 빗자루는 이 방 저 방을 쓸고 또 쓸었죠.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주머니는 문득 빗자루가 빚을 말고 다른 일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졌죠. 날이 밝자 아주머니는 빗자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놀랍게도 빗자루는 말귀를 아주 잘 알아들었어요. 딱 한 번만 가르쳐도 바로 배웠죠. 빗자루는 금방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닭에게 모이를 줄 수 있게 되었어요. 풀밭에 풀어놓은 소를 몰고 오는 일도 할 수 있었죠.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피아노로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도 있었어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빗자루 얘기가 이웃 스피베이 씨 귀에 들어갔어요. 길 아래쪽 농장에 살고 있는 스피베이 씨는 아주머니의 유일한 이웃이었는데 스피베이 씨네 8아이 중 한 아이가 먼저 빗자루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빗자루 얘기를 들은 스피베이 씨는 냉큼 아주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니, 그 얘기가 사실이요? 스피베이 씨는 다짜고짜 물었어요. 아주머니에게 정말로 그런 빗자루가 있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럼요, 사실이고 말고요. 정말 신통한 빗자루랍니다.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스피베이 씨에게 마녀가 두고 간 빗자루에 대해서 몽땅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빗자루가 열심히 장작을 패고 있는 집 뒤편으로 스피베이 씨를 데리고 갔어요. 빗자루를 본 스피베이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렇게 사악한 물건이 있다니, 저건 악마요, 악마! 장작을 패던 빗자루가 그 말을 듣고 우뚝 멈춰섰어요. 그러고는 도끼를 움켜쥔 채 아주머니와 스피베이 씨가 있는 쪽으로 성큼 다가갔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른 스피베이 씨는 씩씩거리며 재빨리 집으로 달아났답니다. 곧이어 멀리 사는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빗자루를 본 이웃 남자들도 대체로 빗자루를 불길한 물건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내들의 생각은 달랐죠. 아내들은 빗자루가 혼자 사는 아주머니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건반을 한 번에 하나씩 밖에는 못 누르지만 피아노도 곧잘 치고 말이죠. 어느 누구도 스피베이 씨만큼 빗자루를 끔찍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저건 정말 사악하고 위험한 물건이란 말입니다. 저 빗자루가 우리 마을에 있으면 분명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요. 스피베이 씨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빗자루는 못된 짓이라고는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열심히 일만 하며 지냈죠. 이런저런 일을 배운 빗자루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바닥을 쓸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빗자루는 누가 뭐래도 빗자루니까요. 집안에서 할 일이 보이지 않을 때면 빗자루는 밖으로 나가 아주머니네와 스피베이 씨네 농장을 가르는 길로 달려갔어요. 먼지 쌓인 그 길에서 몇 시간이고 비지를 할 때가 빗자루는 제일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스피베이 씨네 2아이가 개와 함께 길을 가다 즐겁게 비지를 하고 있는 빗자루와 마주쳤어요. 2아이는 빗자루가 길을 쓸면서 길가로 치워둔 돌멩이들을 다시 길 위로 뻥 걷어차버렸어요. 빗자루는 못 본 채 하고 자리를 옮겨 다른 쪽을 쓸었죠. 그러나 아이들은 빗자루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 골려댔어요.
그래도 빗자루가 아랑곳하지 않자 이번에는 막대기를 집어들어 빗자루를 탁탁 치기 시작했죠. 참다 못한 빗자루는 비지를 멈추었어요. 그러고는 몸을 돌려 아이들 머리를 힘껏 후려쳤어요. 아이들은 바닥에 나동그라져 눈물을 뚝뚝 흘렸죠. 빗자루는 냉큼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스피베이신의 개가 컹컹대며 빗자루를 따라가서는 빗자루 소를 와락 물어뜯었어요. 그 녀석 붙잡아! 아이들이 소리치자 작은 개는 펄쩍 뛰어올라 빗자루 손잡이를 물고 늘어졌어요. 하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했답니다. 그날 저녁 스피베이 씨가 마차를 몰고 아주머니 집에 들이닥쳤어요. 이웃 남자 3명과 함께 기다란 나무 말뚝과 돌돌 말린 밧줄을 들고서 말이에요. 스피베이 씨는 쾅쾅쾅 거칠게 문을 두드려댔어요. 집 앞에 몰려온 남자들을 본 아주머니는 겁에 질렸죠. 스피베이 씨가 말했어요. 빗자루를 보러 왔으니 어서 내주시오. 그 몹쓸 빗자루가 우리 애들을 때리고 우리 개한테는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오. 가엾은 스피베이 씨네 개는 그때까지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떡하니 버티고 선 남자들 표정을 보니 빗자루를 내주지 않으면 돌아갈 것 같지 않았어요. 아주머니에게는 남자들을 막을 뾰족한 방법도 없었죠. 아주머니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빗자루가 정말 그런 못된 짓을 했다면 없애버려야죠. 아주머니는 남자들을 데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여기에요. 여기서 자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벽장을 가리키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조심조심 옮기면 깨진 않을 거예요. 남자들은 빗자루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말대로 제발 빗자루가 잠에서 깨지 않기를 바랐죠. 사람들은 벽장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빗자루는 곤히 자고 있었죠. 한 남자가 빗자루를 조심조심 꺼내 말뚝에 갖다 대자 다른 남자들이 밧줄로 빗자루를 칭칭 감았어요.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가 말뚝을 땅에 박고 주변에 짚을 모았어요. 스피베이 씨가 불을 붙이자 화르르 불길이 치솟았어요. 순식간에 아주머니의 빗자루는 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아주머니의 농장은 곧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요. 스피베이 씨도 잃어버렸던 개를 다시 찾았고요. 개는 그동안 가문비나무에 걸려 있었는데 다친 데는 없었지만 몹시 굶주린 채로 발견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주머니가 오싹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해주었어요. 눈처럼 새하얀 빗자루 유령이 밤마다 도끼를 들고서 숲속을 어슬렁거린다고요. 스피베이 씨는 아주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 밤 창문 너머로 보고 말았어요. 숲에서 나와 천천히 스피베이 씨네 집 둘레를 맴도는 하얀 빗자루 유령을 말이에요. 유령은 다음 날에도 나타나 더 가까이 다가와 맴돌았고 그 다음 날 밤에는 아예 집 앞까지 와서 도끼로 툭툭 문을 두드렸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스피베이 씨 부부는 아이들과 귀중품만 겨우 챙겨 황급히 마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에게도 같이 마을을 떠나자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죠. 마차가 출발하자 아주머니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당신은 유령이 무섭지도 않소? 정말 대단하군 그래. 멀어지는 마차에서 스피베이 씨가 소리쳤어요. 그날 저녁 아주머니는 벽난로 옆 의자에서 음악을 들으며 깜빡 잠이 들었어요. 집안에는 한 번에 건반 하나만 치는 아주 간단한 피아노 곡이 흐르고 있었죠. 그때 누가 어깨를 톡톡 두드려 아주머니를 깨웠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유령이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눈앞에 있는 것은 유령이 아니라 아주머니가 칠해준 하얀 페인트를 뒤집어 쓴 빗자루였답니다. 정말 멋진 연주구나.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빗자루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벽난로에 장작을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답니다.